고객들이 관심이 없고 고객들이 알고 싶지 않고 고객들의 관심이 없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낼 수 있을까요?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브리핑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진짜 상담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중개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필수가 되는 능력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개업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창업 전에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시면서 좀 부족한 준비 때문에 또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안타까운 결과를 내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능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능력은요.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무실이 좋은지, 어떤 사무실이 안 좋은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분석 능력은 크게 4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권리금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보증금 및 임차료가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닐까? 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제한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지역은 아닐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단지 내 부동산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평 기준으로 약 10억 정도의 금액에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 부동산이 1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많으면 그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는 이거 참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거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 번듯한 아파트 단지에 단지 내 상가에 내가 권리금을 적게 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무실을 선택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내가 중개사무소를 오픈을 하고 나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중개하고자 하는 곳에서 반대편 쪽이 큰 도로나 강 또는 이런 철도가 지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은 일단 절반은 날아가고 중개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우지로 깔고 가는, 즉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범위 설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로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유형의 물건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더불어 함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 서비스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평균 매출, 즉 서비스 지역 안의 총 매출 나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수, 이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한번 추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개사무소 하나만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동시에 좀 비교해 가면서 좋은 사무실과 좋은 입지를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충분하게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충분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 눈에 씌운 것처럼 이렇게 중개사무소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내내 참 힘들게 고전하게 되죠. 자, 2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님 들어와서 모르는 건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할까 봐
손님이 무서워서 문 닫고 있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 이것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들어와서 모르는 거 물어볼까봐 문 닫고 있는다? 라고 생각이 됐다면 처음부터 오픈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픈할 준비가 됐다. 최소한의 준비가 됐다. 라는 것은 결국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적어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고객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객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초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처음에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새롭게 알고 깨달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노하우들을 알려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블로그하고 유튜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접근 방식하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많은 분들이요, 블로그 유튜브 얘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광고 그리고 상위 노출,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쪽의 접근보다 좀 다른 쪽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른 쪽의 접근이라 하는 뭐냐, 결국은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블로그에 잘 정리해 놓다 보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체계를 잡혀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게 검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 배움, 깨달음 이런 것들을 블로그라는 매개체, 즉 인터넷에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이나 정보나 지식을 잘 정리해 놓으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요, 고객들이 질문을 해요.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면 이 고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아는 것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블로그에 내가 잘 정리하는 것은 잘 아는 것에 해당한다면 블로그에 달린 댓글에 질문에 답변을 다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고객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습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개사무소 창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고급 능력을 하나 설명드린다고 한다면요. 가끔 초보자분들은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묻지 않는 설명을 하면서 어쩌면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되기도 해요. 고객들이 관심이 없고 고객들이 알고 싶지 않고 고객들의 관심이 없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브리핑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진짜 상담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고객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 잘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질문을 아주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고객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고객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잘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를 잘 하시는 분은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뭐도 잘한다?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보면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초보 중개사에게는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이 마지막 질문을 잘하는 능력,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창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입지에 대한 거, 지식을 쌓는 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는 창업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은 여러분의 연습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하는 게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창업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잘 운영해서 매출도 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네 번째, 질문을 잘하는 능력과 노하우도 잘 갖춰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나중에 어디다가 잘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한번 다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이 느낌을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 오픈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1년 뒤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좀 되셨나요? 공인중개사니까 입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 본인 걸 찾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지식을 쌓는 거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설명-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네. 블로그에 정리를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쌓인다는 된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설명하는 연습은 유튜브에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하는 연습이 되는 거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편으로는 네. 블로그에 댓글이 올라오니까 네. 그 댓글에 답변을 하면서 댓글에 연습할 수도 답변을 있어요.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네. 블로그에만 연습을 해라, 뭐 유튜브에만 연습을 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설명하는 연습은 어쨌든 블로그에 댓글에 답변을 달면서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하는 연습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질문에 마지막으로 잘해라. 네. 네요. 질문을 잘하기 위한 연습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렵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사무실의 입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의 유형에 따라 이 질문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효과적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배경 지식과 어느 정도의 뭐 시장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들이 진짜 부동산을 구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과 의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도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맞춰서 고객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가장 좋은 부동산을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유형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 여러분이 오픈을 하고 고객들을 만나보면서 이 질문들을 실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질문을 리스트업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 고객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럼 고객들이 우리 사무실에 처음 방문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무실에 들려서 이미 물건도 보고 설명도 듣고 그리고 방문한 고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딱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고객이 있지만 이 두 종류의 고객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인 질문은 저희 지역에서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저희 지역에서 혹시 매물을 보신 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시작일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객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또 어떨까요? 혹시 그동안에는 어디 거주하고 계셨나요? 어디에 거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지역에 살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같은 이러한 고객 경험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셨는데 혹시 왜 그 물건은 계약을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들에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질문도 벌써 여러 개죠.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리스트업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막하다가 아니라 내가 고객들이 오면 뭘 물어봐야지? 라고 정리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서 질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겠죠. 좋고, 그다음에 내가 손님이 되어서 직접 방문하면서 또 질문을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혹시 또 특별히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 참고해서 보면 좋을 만한 뭐 영상이나 아니면 책 같은 건 뭐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특정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시중에 질문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도서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의 도서를 적어도 한 권 이상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질문책 나도 읽어야 돼. 질문 못해.